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고용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약간 예상을 벗어나는 좀 황당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혼란을 가져왔고,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 그리고 제가 TMF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나왔던 지표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이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소비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저번 달에 비해서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그리고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여기 있죠. 비농업 고용지수. 어, 저번 달에 비해서 줄어는 들었지만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실업률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CME에서 발표하는 페드 와치 툴이고요. 이번에 50bp 올린다가 78%, 그리고 75bp도 올릴 수 있다가 21%인 상황입니다. 약간 달라졌죠. 50, 25, 25하고 유지하고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은. 네. 모르겠다 이건 거죠. 일단은 50, 25, 25가 가장 지금 평균적인 예측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경기 지표들 때문에 고용 지표들이죠. 고용 지표들 때문에 시장이 약간 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지표가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Fear Greed 인덱스는 63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70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이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에 관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 요 파란색 라인이 자연 실업률, 그리고 빨간 선이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근데 자연 실업률보다 밑으로 실업률이 왔다가 복귀하는 그 상황에 항상 100% 확률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할 거다. 라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약간 신뢰할 만한 지표가 하나 더 있죠.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고요. 지금 보시는 요 빨간 라인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일종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리세션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제가 TMF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의 실적이 부서지면서 다시 한번 큰 주가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었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약한 침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옆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소리냐, 찐반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 저는 제 돈을 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인 거죠. 경기 침체가 오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든 지금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채권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작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TMF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의 제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주봉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가 코로나 완전 제로 금리 상황이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약 30불대까지 TMF의 가격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유연하게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고 난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 이후에 저는 주가가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채권을 TMF를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보유를 하고 갈 겁니다. 자,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채권도 하나의 자산이죠. 한 가지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의해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면 안전자산인 채권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 거죠. 속도 조절론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선반영해서 이미 채권 가격은 채권의 이자율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경기 침체 오고 있다.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연착륙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채권 시장 쪽의 움직임은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채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MF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TMF 상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요만큼 올라왔고, 저는 아직 먹을 게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마 30불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2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QQQ가 대표적이죠. QQQ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2의 닷컴 버블이다, 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것 같다, 뭐 크레딧 위기가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자, 그렇게 되면 또 한번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거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히려 더 안전한 자산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곳에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TM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력은 TMF입니다. 나머지 다른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은 정말 소량입니다. 정말 그냥 한번 어떻게 되나 테스트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거의 제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은 지금 현재 TMF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 계획은 TMF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자,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계속 채권이 상승을 하다 보면. 자, 그렇게 되면 주식은 더 싸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채권의 매력도보다 주식의 매력도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 장기금리가 대출금리죠. 대출금리가 그 한마디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다시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때쯤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권의 매력도가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 대량으로 한번 매도를 하고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서 일부는 조금 더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채권은. 자, 그렇게 되면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옮겨 가야겠죠. 그러면 제가 갈 쪽은 지금부터 미리 말씀. 제가 투자할 ETF는 세배 레버리지죠. TQQQ 그리고 XOXL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배당주에 조금 투자를 더 포션을 조금 늘릴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황을 좀 보시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S&P 500인데요. 오늘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돌파 이후에 하락, 돌파 이후에 하락. 자, 돌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QQQ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돌파, 200일선 돌파. 자, 200일선을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S&P 500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존스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고점을 오히려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냐 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를 이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우존스에 있는 이런 주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다들 우량주기 때문에 지금은 다우존스에 자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빅스 지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선, 20선, 자, 그리고 20선. 이탈을 했는데 오늘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감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내구재 수주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수요일.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재고, 그 다음에 단위 노동 비용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런 재고들 가솔린 생산 난방료 비축량 가솔린 재고 그리고 소비자 신용 이런 것들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요런 에너지 관련해서 어, 이렇게 재고에 따라서 유가의 변동폭이 크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 또다시 한번 고용지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고용지수는 자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진짜 실제 실업률보다 선행하는 지표들이 자주자주 매주 나오기 때문에 계속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네, CPI랑 진짜 중요한 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네,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또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렸고요. 그에 비해서 채권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제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한마디로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어디선가 문제가 터집니다. 항상 그래 왔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고, 하지만 채권에 투자하면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인 TM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제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 TMF를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또 퇴근이 약간 늦어진 데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서 퇴근하자마자 잠깐 졸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미국이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